선박 세척이 뒤집히면서 많은 희생자가 났던 춘천 의암호 사건. 어제 정세균 총리도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했던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강대엽 기자가 나가 있는데 수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엽 기자, 실종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의암댐 전복 사고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을 진행하던 고무보트와 경찰선, 행정선 모두 이 와이어에 걸려 전복되는데요. 이 중 경찰선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가평 경간교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선은 강기슭 나무에 반쯤 걸려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이 선체 내부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선체 밑에 깔려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풀숲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는데 서울 소방당국의 지원으로 수색 범위가 행주대교까지 확대됐습니다. 청평댐과 팔당댐 모두 수문을 개방한 상태여서 실종자가 서울 한강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 1,400여 명이 투입됐고 헬기와 보트 등 장비 10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유속이 워낙 빨라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암댐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아직까지 실종됐던 5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뒤집혔던 전복이 됐던 경찰정 보트는 찾긴 했습니다만은 아직 실종자 수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최은미 기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의암댐 참사를 초래한 선박 전복 사고가 하트 모양 인공 수초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늘어난 방류량에 섬이 떠내려가는 걸 막으려 고정을 시키려다가 벌어진 참사라는 건데요. 그게 대체 뭐길래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될 정도로 큰 참사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섬은요, 햇빛을 막아서 여름철 의암호의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만든 수질 개선용 구조물입니다.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14억 원가량을 들여서 보수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관광 명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섬이 물살에 떠내려가서 이 같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쉬웠던 걸까요? 사고 당시인 어제 오전 춘천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에 9개를 열고 초당 10,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고 의암댐 상류에 자리한 춘천댐과 소양강댐도 수문을 활짝 열고 총 7,000여 톤의 물을 매 초마다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댐 수문을 열면 웬만한 집도 빨려 들어갈 정도로 위력이 센데 이런 상황에서 작업 지시를 내렸다는 게 상식 밖이라는 반응인데요. 춘천시의 무리한 고정 작업은 결국 8명의 사상자를 낳는 참사로 끝났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너무 기가 막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모습도 같이 보시죠. 이런 사고가 또 났으니 국민들께 뭐라고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수초섬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배를 띄워서 국감해놔라 지시하는 게 배를 띄우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아까운 인명이 이렇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인공섬에 들인 14억 원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네,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인명피해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희생을 줄이는 것이 당국이 해야 될 일인데 춘천 의암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야말로 황당한 사고였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앞서 강대엽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5명이 실종 상태인데 지금 이 의암댐에서 보트가 전복이 되면서 실종이 됐고 댐 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강한 유속과 함께 휩쓸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암댐에서부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 떠내려갔을지 추측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이 수색 범위를요, 이 의암댐에서 경기도 이제 팔당댐까지를 정해놨었어요. 예, 거기도 그런데 꽤 긴 거리인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유속도 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아까 이제 강대혁 기자가 얘기했는데 서울 행주대교까지 지금 범위를 넓혀놨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행주대교면 거의 서울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춘천에서 서울 끝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놓고 지금 이 넓은 강을 강에서 지금 그 수색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좀 수색이 이루어질지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수색자를 찾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그래도 그나마 원래 8명이 이제 물에 빠졌다가 그래도 구조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끝까지 수색을 해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분의 소식이 이제 어제 들려왔죠. 예. 전복이 되고 나서 1시간 만에 좀 의암댐 하류에 있는 춘성대교 부근에서 발견이 된 건데 정말 예. 기적적이었습니다. 천운입니다. 예. 그 이제 이 지역에 그 레저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민간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갑자기 물이 휩쓸려 내려오니까 혹여라도 자신들 시설물에 문제가 생길까 봐 계속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내다보던 와중에 사람이 떠내려간 걸 본 거죠. 그런데 본 그 순간에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저보트 업체 사장이 직접 보트를 끌고 그 사람에게 간 겁니다. 예. 그 사람에게 가서 한 1km 정도를 달려서 굉장히 빠르게 휩쓸려 내려가는 광모 씨를 구할 수 있었고요. 다행히 이 우비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구명조끼, 해요. 그게 예. 이제 굉장히 주요했는데 우비 같은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다행히 이제 이 탈진 같은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구조가 됐고 구조되자마자 춘천시청에 연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 지금 실종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최초로는 이제 경찰 순찰정에 타고 있던 우리 경찰관들, 그러니까 인명구조라든지 아니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타고 있던 배가 먼저 뒤집히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를 또 구조하러 갔던 또 배들이 또 계속 뒤집힌 건데 참 개개인 변론으로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지금 실종돼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5명의 예. 그 가족도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경찰정을 운전했던 그 이제 경찰정 예. 운전 업무만 담당하시는 경찰관이라고 합니다. 이모 경위인데요. 관내에서 순찰정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경찰관인데 예. 8년 전부터 계속 임무를 수행해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떠내려간다라고 순천시청에서 신고를 하니까 바로 재빨리 출동을 한 예.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고 아내는 지금 너무 놀라서 병원에 실려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춘천시청 직원인데요. 32살입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5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있답니다. 50일 전에 아기가 태어났고요. 심지어 어제가 휴가 기간이었어요. 예. 아내가 출산하고 나면 출산 휴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가 현장에서 예. 출동까지 했다가 지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색이 최우선입니다. 실종자들을 모두 찾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그와 함께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했어야 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작업도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요, 이 실종자 가족들이 정세균 총리한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배가 전복이 됐을까 그래? 초섬 떠내려가게 뒀으면 됐을 텐데 이게 거기 팀장이 판단이 있어야 내가 보면. 윗선에서 지시 없이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형님? 저 세월호 조사할 때 그 시간 타임 그때 요청하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시간 스케줄대로 과감 없이 그렇게 좀 밝혀주시고 오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지고 사실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일몰 이후에는 구조 계획이 없어요. 협의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지시도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대통령부터 이 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것을 실시간으로 밝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해달라는 실종자 가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은미 기자, 이 얘기 중에 계속 나오는 것이 수초섬인데 이 처음 출동했던 경찰정이 이 수초섬을 고박, 그러니까 이제 묶어두기 위해서 출동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수초섬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아까 이제 발제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보셨겠지만 이 테두리가 나무 판자예요. 나무 판자를 이제 줄로 엮어가지고 가운데에 저게 저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트 모양으로 일부러 볼거리를 만들려고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저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트섬이라고 불렸다고 하거든요. 댐에 있는 물에 네, 물 그렇습니다. 위에. 저걸 저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이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게 되면은 이제 부영양화가 일어나서 이 물이 녹조 현상이 좀 심해지는데 그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제 수질 개선용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를 원래는 저거보다 좀 작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크게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크게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예산도 뭐 14억 원이나 쓴 상황에서 수문을 여니까 저게 막 떠내려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떠내려가는 막 그런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마 춘천시청에서 저걸 좀 어떻게 떠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이 시청 직원들과 경찰들이 저거를 떠내려가는 걸 막겠다고 그 수문을 열어서 뭐 지금 초당 7,000톤, 10,000톤의 물이 쏟아지고 있었던 때거든요. 엄청나게 저게. 물이 빠른 속도로 그렇죠. 쏟아지는 전문가들은 상황에서. 그런 정도면 웬만한 컨테이너 박스는 물론이고 집도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집도 수문에 그냥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그 정도 물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보트와 행정선과 경찰정까지 세 대가 출동을 해서 저걸 막아보려다가 저걸 붙들어 보려다가 이런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의 관광 상품에 불과한데 저것을 지키려다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이어졌다. 사실 의암댐 위쪽으로 뭐 소양강댐이라든지 지금 이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져서 이 수량이 엄청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유속도 빨라지고 이런 상황에서 고작 저 수초섬을 지키려다가 이런 인명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누가 그러면 저 수초섬을 지키라고 했는지 뭐 14억 원 또는 1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물론 큰 돈입니다. 지자체로서는 큰 돈이니까 저 수초섬을 지키는 게 중요했겠죠. 그러나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누가 저걸 지키라고 누가 경찰에게 저걸 가서 고박을 하라고 붙들어 매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까? 일단은 뭐 춘천시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오전 9시쯤입니다. 저 이제 작업이 일어난 시간이 한 10시 반쯤인데 그전 1시간 반 전쯤 한 9시쯤에 담당 공무원하고요. 이 수초업체 이제 민간 관리 직원하고 만나서 이 관리 직원이 수초섬에 수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지금 물살이 세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반쯤 뒤에 지금 수초섬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가 수초섬 그냥 떠내려가게 둬라, 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그 작업 중이라는 지금 보고를 이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고 발생 우려해서 이제 행정선을 출동을 시킨 거고요. 근데 이제 이재수 춘천시장은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민간업체 직원들이 고정 작업을 그냥 한 걸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민간 업체들이 시 당국에서 담당 계장이 그냥 내버려 둬라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떠내려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 직원들이 그냥 뒀을 때는 여러 가지 손실 때문에 자발적으로 출동한 거라고 하면 그러면 경찰은 왜 간 겁니까? 경찰정은 요청이 있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행정선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춘천시에서 이게 좀 사고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한 거고요. 경찰도 그 상황을 좀 막아보려고 이제 경찰정이 이제 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행정선, 춘천시청 행정선하고 민간 고무보트, 그다음에 경찰정이 세 척이 있었던 거고 전복을 당한 거고요. 근데 반면 이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원인을 우리 실종자들한테 좀 떠넘기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직원들 중에서 이미 그제 그러니까 5일 날 수초 작업을 한다고 가족한테 전화를 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 뭐 지금 해야 되겠다, 위험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예고가 돼 있었다. 작업을 할 것을. 그렇습니다. 예. 춘천시청하고 이미 얘기가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전복이 된 경찰정의 모습이 있는데 뭐 아주 처참하게 이렇게 뭐 구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찰정이 출동을 해서 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순하게 만류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정까지 같이 이 수초섬을 붙들어매는 고박 작업을 한 것인지 최초에 저것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명백백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고작 그 인공수초섬이 뭐길래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좀 최초에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너무 안전불감증이 또 불러온 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람 목숨이 가장 우선돼야 예. 된다라는 것들을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리업체가 있고 또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지금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망하고 실종돼서 이렇게 막 문제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냥 떠내려갔다 그러면 또 이게 책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지금 손해를 지금 어떤 우려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여기에 지금 실종된 분들이 대부분 또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또 하청업체 얼마 안 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많이 없는 그렇죠. 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실제로 보면 피해는 그런 분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위에서부터 확실하게 자 이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시가 책임지겠다. 절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줬으면 그러니까요. 밑에서도 했는데 아니 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면 밑에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만약 없어질 경우에 지금 14억이나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댐 같은 데 구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문을 열면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수문 앞에는 사람들이 못 그 빠지게 이 라인이 이제 형성돼 있어요. 지금 배 같은 경우가 거기에 걸려서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 물 밑으로 지금 안 보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가다가 다 걸려서 거기서 전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히 지금 그 상황들을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 원인은 좀 철저히 규명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뭐 실종자 유육 가족들은 CCTV라든지 뭔가를 좀 물증을 갖고 와서 명확하게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최대한 어떤 이유인지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실시간으로 지휘 체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지시를 내렸고 누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밝히라는 것처럼 좀 그렇게 명명백백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실종자 가족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100%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건 뭐 CCTV뿐만 아니라 실시간 보고 체계 그리고 지시 체계를 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댐에 수문이 열렸는데 저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뭐 슈퍼히어로가 와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 지시를 내리면 안 되죠. 지시가 내려졌다면 이건 정말 큰 인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분명히 유가족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해명을 내놔도 그게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를 가리고 명명백백히 가려내지 못한다면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아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걸 이 정부도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비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인재로 불릴 만한 일들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좀 삼아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요. 이번 의암댐 전복 사고도 그렇고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대 젊은 경찰관이 떠내려가는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의정부시에 가면 이제 중랑천이라고 이제 개천이 있어요. 길죠. 한강까지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런 신고가 이제 경찰에 접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근데 당시 가는 길이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해서 이 경찰관이 차를 버리고 한 200m를 달려서 현장에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구명조끼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물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이 급류를 이용해서 한 80m를 헤엄쳐 가서 아이를 극적으로
지금 예. 구했던 이제 그런 영상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이 아버지도 경찰관인데 아버지가 한 11년 전에 과속 차량 그 단속을 하다가 이렇게 좀 순직하신 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에 투신을 해서 이 같은 좀 의로운 일을 이렇게 좀 했던 그런 예. 일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이 개천변으로 중랑천변으로 산책을 나왔던 아이 물에 급류에 휩쓸리면서 의식을 잃었고 저체온증이어서 이 경찰관이 만약에 뛰어들지 않았으면은 정말 큰 또 인명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국경 이 접경 지역과 가까운 군남댐을 잇따라 방문을 했습니다. 좀 직접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북쪽에서는 환강댐 계속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예,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북쪽에서 이제 환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이고, 앉아 계십시오. 예. 나중에 여건을 찾으셔서 애로가 많으실 텐데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전부 현농 사건이거든. 예, 전부 70대 이상 농사인데 웬만하면 빨리 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아, 그렇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머지 수고 많으신데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물난리나고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정부 책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뭐 말씀 좋게 해주시니까 뭐 제가 그래도 뭐. 걱정해 진짜 걱정.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북한 환강댐과 마주하고 있는 이 군남댐을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찾아서 북한의 이 무단 방류에 대해서 좀 강한 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또 이재민이 났던 피해 시설을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재민들이 대통령을 이제 걱정해 주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고맙다 이런 인사말까지 화면을 직접 봤습니다. 자, 이 비 피해는 우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측도 큰 비 피해가 있었는데 김태일 기자,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 피해가 났던 지역에 자신 몫으로 배당이 됐던 여러 가지 뭐 식량이라든지 유류품을 좀 지원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황해북도 예. 음파군 대청리라고요. 이 예. 일대를 현지 지도했다고 지금 북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지역이 지금 그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수재민도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예비 양곡,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장 몫으로 책정이 된 식량을 피해 주민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예비 전략 물자, 그러니까 위원장 예. 몫으로 이 책정이 됐던 예비 전략 물자도 풀어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지시를 예.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에 한번 수현장을 시찰을 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5년 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수현장 시찰입니다. 자신의 몫으로 나온 식량과 물자를 직접 수혜민에게 줘라. 겉으로 액면으로 드러난 거 보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긴 한데 본인 몫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뭐 넉넉하겠죠.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뭐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넉넉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흉흉해진 민심을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렇죠. 저런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에서는 좀 소년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했던 이수진 어린이가 지금 건설 중인 평양종합병원에 대해서 홍보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최현미 기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의 수해라든지 코로나19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의료시설이에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알고 평양종합병원의 이 건설의 추진의 속도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는 못해요. 제재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이 이수진 어린이를 빌어서 예. 이 북한 당국이 지금 외부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가 이만큼 잘 돼 있다, 예. 시설이 이만큼 잘 돼 있다라는 걸 계속 좀 쭉 홍보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이수진 어린이가 옥류 아동병원을 방문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예. 오늘은 그 5일자에 올린 영상이니까 어제입니다. 이 어린이가 평양종합병원에서 건설 현장에서 지금 예.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유튜브에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한번 직접 보시죠. 이제 내 부탁 하나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수진이 부탁 안 들은 적 있나요? 무슨 부탁이나요? 내 편지 좀 전해드리겠어요. 무슨 편지? 네. 엄마, 힘드세요?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해? 정말 많구나. 난 텔레비전에서 그거
훌륭한 병원을 일떠세우는 건설자 아저씨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나는 지금은 어려서 아저씨들과 함께 일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깃발을 보내니 몸 공감하여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병원을 어서 빨리 지어주세요. 네,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예.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대내적으로 뭔가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예. 조금 북돋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한도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예. 이제 급하게 건설도 하고 병원도 짓고 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